네, 대통령실의 불허 얘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어제 출국했습니다. 취임 이후 세 번째 순방인데 출국 직전 대통령실이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을 허가하지 않아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잠시 후 짚어보고요. 먼저 순방 이틀째 소식부터 전해드리자면 오늘 윤 대통령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서 실질적인 협력 방안 구상을 밝힙니다. 또 무엇보다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핵심 일정은 한미인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이 소식이 없는 것은 한일 정상회담인데요. 박성기 의원님,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가 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지난번에도 이 한일 정상회담이 뭐 약식이다, 간담이다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실에서는 이 문제로 곤욕을 치렀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가 한일 정상회담이 된다라고 섣불리 발표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태도를 엿볼 수가 있어요. 네. 스탠딩 회담으로 될 가능성도 있고 무산될 수도 있고 어쨌든 한미일 3자 회담이 열린다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한일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미묘한 주제의 그 민감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형식적인 문제가 확정되기 전에 먼저 발표하지 않는 신중함을 지금 유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번 순방과 관련해서 논란이 뜨겁게 되고 있는 것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금 저 뒤에도 있네요. 저 대통령 공군이록의 전용기에 용산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MBC 출입 기자는 탑승하지 마시오. 불허 결정을 내렸고 실제 MBC 취재진은 저 전용기에 타지 못했습니다. 민항기 편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그동안에 MBC가 편파 왜곡 방송을 해왔기 때문에 전용기는 태울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 최근에 MBC가 좀 논란을 빚었던 사례들은 그래픽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최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MBC 출입 기자들의 전용기 탑승 거부, 뭐 야당에서는 언론 탄압이다 이렇게까지 목소리를 높이던데요. 네, 뭐 저는 거기에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MBC의 취재를 제안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냥 탑승을 불허했냐 안 했냐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기 전용기 안은 공적 공간이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타시고 순방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보면 출국하면서 기내에서 간담회를 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돌아오는 길에는 순방 성과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일단 그 과정에서 MBC는 취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취재가 제한됐다고 보여지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민항기를 타고 이동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정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민항기는 스케줄을 맞춰야 되고 전용기는 정해진 시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행사를 또 MBC가 미리 가 있지만 지금 하루 먼저 갔지만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취재가 제한된 거죠. 그래서 뭐 MBC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이나 뭐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계신 거는 뭐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것이 공적 영역인 대통령 전용기라는 하는 곳에 접근을 못하도록 만드는 것으로 발현되고 실현된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대통령이 저런 행동을 하시는 것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는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차후에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을 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뭐 MBC는 언론 매체니까 언론 매체는 취재해서 보도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잘못돼서 누구한테 피해를 줬을 때 그 상대 측은 그거에 대한 방어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그 취재 편의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저게 꼭 해줘야 되는 무슨 그 언론 매체의 권리는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대통령실의 방어권 차원에서 보고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참모라면 저런 조치를 저는 건의하거나 하지는 않았겠지만 적어도 이해는 된다. 그리고 이해라는 건 또 어떤 부분이냐면 과거 청와대에서도 뭐 언론사가 뭐 오보를 했다는 등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청와대 출입 정지를 시킨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기자단 차원에서 한 적도 있고 홍보수석실에서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차원으로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 청와대든 대통령실이든 언론사 매체와의 이런 여러 가지의 갈등 관계 그건 윤석열 정부에서도 별로 변하지는 않았구나 하는 그런 느낌은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이 판단할 때 뭐 좀 이게 오보다 아니면은 잘못 보도했다 그러면은 취재 제한을 두거나 이렇게 막아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출입 정지를 하거나 그렇게 할까? 아니 막아도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막을 수 있고 과거 정부에도 그렇게 많이 해왔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저희처럼 기자 출신이 보면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을 갖는데 역대 정부나 윤석열 정부나
늘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언론의 취재 제한이라는 지적에 대통령실이 일부 편의 제공을 하지 않았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까 최진봉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이제 직항편이 없어서 또 취재에 실질적인 제한을 받는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박성규 의원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아니, 아까 네. 우리 최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새로운 형태다 보니까 저렇게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버스 타고 어디 가려고 하는데 미리 여유를 주는 게 아니라 저게 사실상 하루 여유밖에 안 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곤혹스럽고 짜증이 나겠죠. MBC 불편하게 입장에서도 이동을 해야 되는 불편하게.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취재를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예. 당신네는 우리한테 호의적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편히 컨비니언스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 문제를 언론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 유명한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의 금언이 생각이 납니다. 정부 없는 신문이냐 신문 없는 정부냐. 사실 언론이 비판하는 것은 권력에 대한 비판은 고유한 어떤 책무이기도 하거든요. 예. 네. 쓴소리하고 자기를 비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 하지만 언론이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런 비판을 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언론까지도 포용하는 자세로 가는 것이 더 좋다. 오히려 더 예. 대인배적인 느낌이 들고 예. 또 앞으로의 이 임기가 4년 이상 남은 대통령으로서 그런 어떤 통합적인 모습이 더 낫지 않았을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미경 의원님 목소리만 못 들은 것 같아서요. 한 말씀 하시죠. 예. 그 언론의 자유를 누리려면 그 언론은 정직해야 됩니다. 저는 진짜 그 정직을 잃어버린 언론은 더 이상 언론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MBC가 지난번에 그 정직하게 저는 그 방송을 했다면 저는 그거는 아까 우리 박논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받아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비판하는 건 언론의 또 생명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MBC가 보여준 거는 국익을 훼손할 정도의 왜곡된 거였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저는 정말 MBC가 자성적인 그 내부의 목소리로 사과의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국익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이런 조치는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예. 그렇지만 이러기는 또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론사들은 각자 또 비용을 부담하고요. 부담을 하죠.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이 이렇게 갑자기 결정할 일이었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 보십니까? 부분에 대해서 제가 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물론 그 전용기는요. 대통령 개인 소유물이 아닙니다. 다 돈을 내고 타고 그다음에 국가 예산으로 하고 예. 그런데 문제는 그 전용기의 관리자는 분명합니다. 그건 대통령입니다. 관리자는. 그러면 관리자 입장에서 관리 차원에서 나라를 보호하고 이번에 내가 가는데 또 MBC가 또 저 왜곡해서 만약에 우리 국가의 그 격이나 국익을 훼손시키는 행위를 할 수도 있다라고 대통령께서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국익 보호 차원에서 관리자 입장에서 어떤 편의 제공을 안 할 수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MBC 대통령실 출입 기자의 전용기 탑승 불허 논란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도 뜨겁게 공방을 벌였습니다. 잠깐 보시죠. 통 큰 정치를 해야지 세상에 이렇게 옹졸하게 하면 되겠냐.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이 언론을 대하는 태도가 이 간장종지만하다 정말. 자세의 태도의 변화가 없다면 이 예산은 단 한 푼도 국회에서 편성해서는 안 된다. MBC의 전용기 탑승 문제 때문에 다른 언론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는 것은 그야말로 자가당착으로서 이것이 바로 언론 제약이자 탄압이 될 수 있는 그런 바람직하지 않은 길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전용기 예산 없애자 그러면 저는 뭐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광화문에서 뺨 맞고 정말로 한강에서 눈을 기는. 자, 민주당에서는 급기야 최병무 의원님 47억 원 규모의 순방 프레스센터 운영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라고까지 주장을 했네요. 글쎄 굉장히 감정적인 대응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MBC는 취재 보도권이 있고요. 대통령실은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방어권이 있습니다. 자, 국회 다수당이면 뭐 저런 권한이 있겠죠. 그럼 각자의 자기가 확보하고 있는 권한을 행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말 원하면 순방 프레스센터 운영비 한번 전액 삭감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상황, 그러면 예. 다른 상황이 오겠죠. 그거를 민주당이 과연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또 별도의 차원에서 논의하죠. 뭐.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순방이 잘 마무리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하기를 바라면서 저는 잠시 후에 1분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